안녕하세요. 모던 앱을 위한 HTML5 CSS3 바이블 36강 되기 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11장에 있는 CSS 추가 규칙과 반응형 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것은 add rule이라고 부르는 규칙입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골뱅이로 시작하는 키프레임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골뱅이로 시작하는 녀석을 add rule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add rule은 CSS 내부에서 여러가지 규칙을 정의를 해서 CSS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임포트 규칙과 폰트 페이스 규칙, 그리고 미디어 규칙 세 가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책을 보시게 되면 이 미디어를 추가적으로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해서 활용하는 예도 다루는데요. 자주 사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임포트 규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규칙 같은 경우에는 CSS 내부에서 다른 CSS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CSS를 불러올 때는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링크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CSS 내부에서 import라는 add룰을 사용을 하게 되면 CSS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에는 거의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지만 과거의 웹페이지를 분석할 때 이게 나오면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SS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 텐데요. 그냥 a.css라는 간단한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모든 녀석에게 컬러를 레드로 지정을 해서 붉은색으로 글자를 만드는 녀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고 임포트 뒤에다가 URL을 지정을 해주시고 저 a.css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읽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lorem ipsum 등을 적어주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붉은색 글자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로 임포트 규칙을 사용하면 외부 스타일 시트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폰트 페이스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폰트 페이스 규칙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지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사용해 보았었습니다. 이전에 구글 폰트를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구글 폰트에서 적당한 폰트를 선택을 하고 Select this 폰트에서 폰트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폰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했었던 링크 태그의 하이퍼 레퍼런스 속성을 복사를 해서 주소창에 붙여 넣어서 보게 되면 내부에 폰트 페이스 속성이 잔뜩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글 폰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폰트 페이스 속성을 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은 많지 않은데요. 만약 구글 폰트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폰트 페이스 속성을 직접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예로 간단하게 배달의 민족에서 제공하는 주아체라는 이름의 폰트를 사용을 해서 폰트 페이스 규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아래에 나오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윈도우용 폰트와 맥용 폰트를 하나씩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HTML 페이지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폰트 페이스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폰트 페이스 규칙은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내부에다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폰트 패밀리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소스 속성입니다. 이때 폰트 패밀리 속성은 원래 있던 폰트의 이름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폰트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폰트의 이름이 주아체이기 때문에 주아라고 입력을 해도 되겠지만 이거를 원하는 대로 입력하면 된다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AAAA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스 속성에는 폰트를 읽어드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폰트의 이름이 bmjuaotf.otf와 그리고 bmjuattf.ttf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읽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확장자를 쉼표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앞쪽부터 읽어드리면서 적용할 수 있는 폰트인지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WFF2가 가장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 형식이 있을 경우는 그 형식을 가장 앞에 넣어주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로 폰트 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폰트를 적용을 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AAA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주화체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페이스 속성은 이러한 식으로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디어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디어 규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조건들을 입력을 해주게 되고 꺾은 가로를 열어서 이 조건에 맞을 때 적용할 스타일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화면 방향에 따른 조건, 아니면 프린터인지 화면인지 아니면 다른 장치인지 등을 확인하는 조건도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반응형 웹을 만들 때 이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응형 웹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스타일이 변하는 웹페이지를 우리가 반응형 웹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현재 이 사이트는 네이버 D2 블로그인데 화면의 너비가 작을 때는 모바일 페이지로 출력이 되고 조금 넓을 때는 태블릿 같은 곳에서 볼 때 적합한 사이즈로 출력이 되고 아주 넓을 때는 데스크톱에서 볼만한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화면을 지원을 하는 웹을 반응형 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반응형 웹을 만들 때는 정말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미디어 스크린 앤 맥스 위스를 사용을 해서 한 300픽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민 위스가 301픽셀, 그리고 맥스 위스가 한 500픽셀, 마지막으로 미디어 스크린 앤드 민 위스가 501픽셀이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정을 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컬러를 다르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300픽셀이 가장 클 때, 그러니까 300픽셀보다 작을 때는 레드, 그리고 301픽셀부터 500픽셀 사이일 때는 블루, 마지막으로 500픽셀보다 클 때는 컬러를 그린으로 설정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글자의 색상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와 같은 사이트를 구현할 때 사용하는 반응형 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너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정해진 규칙 같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D2 코딩 사이트에서 맥스 위스와 민 위스를 검색을 해보셔도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충 형태를 보게 되면 767픽셀이 기준선이 첫 번째로 되고요. 이 기준선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767픽셀 이하, 그리고 768픽셀부터 960픽셀이나 1200픽셀도 사용이 되는데 960픽셀을 사용을 하고 961픽셀을 사용해서 960픽셀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패드 세로 모드가 거의 마지막 한계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세로로 놨을 때의 너비를 기준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미디어 규칙은 거의 그냥 이렇게 고정적인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HTML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꾸미는 책을 살펴볼 때 거기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